안녕하세요. 슬아 정보사연입니다. 상쾌한 아침 맞이하셨나요? 바쁜 하루를 시작하기 전 따뜻한 차 한 잔 나누며 잠시 마음을 가다듬는 이 시간이 우리 시청자분들께는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평생을 남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부모의 선행을 돈 안 되는 지지라 비웃으며 거짓 취급하는 자식이 있다면 그 아침은 얼마나 시리고 아플까요? 오늘 사연은 작은 하숙집에서 30년간 학생들을 품어온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며느리에게는 그저 지저분한 낙서장이나 들고 다니는 노인네였던 모습이 대한민국 대법관이 무릎 꿇고 눈물 흘리는 위대한 어머니로 밝혀진 사연. 지금부터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만 계산하는 자식들에게 전하는 어머니의 서늘하고도 따뜻한 마지막 가르침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젊은 시절 작은 대학가 앞 골목 어귀에서 하숙집을 하며 평생을 살아온 이용남이라고 해요. 벌써 70을 훌쩍 넘긴 나이가 되어버렸네요. 눈을 감으면 지금도 그 시절의 냄새가 코끝을 스치곤 한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구수한 된장찌개를 끓이고 갓 지은 하얀 쌀밥을 고봉으로 퍼 담으며 하루를 시작했지요. 고향을 떠나 낯선 타지에서 공부하겠다고 올라온 그 어린 학생들, 팍팍한 살림에 등록금 내기도 벅차서 끼니를 거르기 일쑤였던 그 아이들을 보면 어찌나 마음이 짠하던지. 제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그 녀석들 입에 따뜻한 밥 한 숟갈 밀어 넣는 게 제 삶의 가장 큰 기쁨이었답니다. 세월이 흘러 제 머리에는 하얀 서리가 내렸고 이젠 저도 나이가 들어 홀로 지내기 버거워 아들네 집으로 들어와 살게 되었어요. 제게 남은 유일한 낙이라고는 달마다 나라에서 조금씩 나오는 노령연금과 용돈을 아끼고 쪼개서 옛 하숙생 중 여전히 형편이 어렵게 사는 아이들에게 작은 보탬을 보내는 일뿐이었습니다. 제 방 한 구석에는 20년도 훌쩍 넘은 낡은 장부가 하나 있어요. 겉표지는 다 해지고 모서리는 달아 없어졌지만 그 안에는 10,000원, 20,000원. 제가 보낸 푼돈의 기록과 그 녀석들이 보내온 편지들이 고스란히 적혀 있지요. 이건 단순한 돈의 기록이 아니에요. 그리운 옛 시절에 대한 저만의 향수이자 팍팍한 세상을 견뎌내고 있는 내 새끼들에게 보내는 늙은 어미의 서툰 응원가였지요.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그리워하며 밤새 울던 그 앳된 얼굴들이 이 장부를 쓰다듬을 때면 제 눈앞에 아른거리곤 한답니다. 아들의 집은 참으로 넓고 화려했어요. 눈이 부실 정도로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에 값비싼 가구들이 가득 찬 강남의 아파트. 하지만 이 넓은 집에서 제 마음이 편히 쉴 곳은 그 어디에도 없었답니다. 젊은 시절 뼈가 부서져라 이래서 아들 하나만큼은 번듯하게 키워냈다고 자부했는데 막상 늙고 병들어 자식의 품에 얹혀 살게 되니 그 고독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더군요.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간다는 건 어쩌면 세상의 중심에서 한 걸음씩 물러나 그림자가 되어가는 과정일지도 모르겠어요. 며느리는 언제나 바빴고 아들은 밤낮 없이 일에 쫓겨 얼굴 한번 마주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지요. 종일 말 한마디 나눌 사람 없이 텅 빈 거실에 덩그러니 앉아있노라면 가슴 한구석에서 찬 바람이 휑하게 불어오곤 했어요. 늙은 시어머니의 존재가 그들에게는 그저 부담스러운 짐짝처럼 느껴졌던 걸까요? 언제부턴가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과 뾰족한 말투가 제 가슴에 생채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지만 정작 마음과 마음이 닿지 않는 거리에 있다는 사실이 저를 참 많이도 아프게 했어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모자라 미안해하는데 세상의 속도에 맞춰 살아가기 바쁜 자식들에게 늙은 부모의 시계는 너무나 느리고 답답하게만 보였나 봅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방에 앉아 돋보기 안경을 코끝에 걸치고
낡은 장부를 들여다보며 이번 달엔 누구에게 쌀값을 좀 보태줄까 궁리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며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어머니, 이 구질구질한 장부 좀 치우세요. 날선 며느리의 목소리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며느리는 제 손에 들린 장부를 낚아채듯 빼앗더니 경멸 어린 시선으로 쏘아붙였어요. 이 낡은 장부가 대체 뭐예요? 이름 옆에 10,000원, 20,000원. 무슨 거지들 용돈 주시는 거예요? 집안 망신시키지 마시고 이 폐지 덩어리 좀 치우세요. 먼지 날리고 지저분해 죽겠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제가 20년 넘게 고이 간직해 온 제 피와 땀 그리고 사랑이 담긴 그 후원 명부를 아파트 현관 앞 폐지함에 툭 던져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 순간 단순히 종이 뭉치가 버려진 게 아니라 제 지난 삶의 의미와 자부심이 통째로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것만 같았어요. 구걸 장부라니요. 그건 제가 세상과 나누었던 가장 따뜻한 대화였고 가난했지만 정이 넘쳤던 제 청춘의 일기장이었는데 말이지요. 자식과의 관계라는 게 이토록 서글픈 것인가?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는 게 그렇게도 어려운 일인가 싶어 홀로 텅 빈 방에 앉아 소리 죽여 참 많이도 울었답니다. 그 무렵 잘 나가던 아들의 회사에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꽤 복잡한 법적 분쟁에 휘말려 회사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을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지요. 매일 밤 술에 취해 들어와 한숨을 쉬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어미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제 가슴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의 앞길을 열어보겠다며 유명하다는 변호사들을 찾아다니고 유력한 법조계 인맥에 줄을 대기 위해 동분서주했어요. 어떻게든 힘 있는 사람들의 치맛자락이라도 붙잡아 보려는 그 절박하고도 위태로운 욕망들이 온 집안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권력과 돈 앞에서는 한없이 고개를 숙이면서도 정작 곁에 있는 작고 소중한 것들은 쉽게 짓밟고 외면하곤 합니다. 주방 구석에 쪼그려 앉아 아들 내외의 저녁거리를 준비하며 생각했어요. 우리네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화려한 인맥이나 빵빵한 통장 잔고가 아니라 추운 겨울날 서로의 체온을 나눠주던 따뜻한 마음뿐인데 어쩌다 세상이 이렇게 차갑고 메말라 버린 건지 중년의 고개를 넘고 황혼의 길목에 선 이 늙은 어미의 눈에는 그저 모든 것이 안타깝고 서글프게만 보였답니다. 운명의 그날 아침이었어요. 며느리는 평소와 달리 부산스럽게 거실을 치우고 화려한 꽃장식을 하며 잔뜩 들떠 있었지요. 어머니, 오늘 우리 집안, 아니 우리 아들 앞길을 결정해 주실 아주 높으신 분들이 오시기로 했어요. 제발 부탁이니까 그 냄새나는 앞치마 좀 벗으시고 손님들 가실 때까지 절대 방에서 나오지 마세요. 어머니 같은 분이 거실에 얼쩡거리면 저희 수준이 뭐가 되겠어요? 어머니 같은 분이라. 그 한마디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깊숙이 찔렀습니다. 당황한 제가 뒷걸음질을 치다 그만 손에 들고 있던 낡은 돋보기 안경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그것을 보고도 피하기는커녕 구둣발로 제 안경을 와지끈 밟아버렸습니다. 아우 정말 왜 자꾸 귀찮게 굴어요. 짜증을 내며 휑하니 돌아서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깨진 유리 조각들을 주워 담았어요. 건강도 시력도 예전 같지 않아 이 안경 없이는 그 사랑스러운 편지 한 줄 제대로 읽을 수 없는데 말이지요. 나이가 든다는 건 이렇게 서러운 일인가 봅니다. 내 몸의 한 구석이 부서져 내리듯 내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 부끄러움이 되어버리는 그 참담한 심정.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며느리가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며 굽신거리려 했던 사법부의 거물들이 바로 매일 아침 제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 오늘 진지는 드셨습니까? 하고 안부를 묻던 그 배고팠던 시절의 내 새끼들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드디어 며느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귀빈들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직 대법관과 검찰 고위 간부라니 평범한 사람들은 평생 가야 한번 마주치기도 힘든 대단한 분들이셨지요. 거실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평소 저를 대하던 그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혀끝에는 꿀이 발린 듯 비굴할 정도로 사근사근했고 허리는 끊어질 듯 굽혀져 있었지요. 세상의 권력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사람의 간사한 민낯을 보는 것 같아 입맛이 썼습니다. 그때 저는 베란다에서 조용히 걸어 나오고 있었어요. 며칠 전 며느리가 폐지함에 내다버린 제 장부가 혹여나 비에 젖어 망가질까 두려워 사람들 몰래 주워다 물기를 닦고 말리려던 참이었거든요. 화려한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거실, 값비싼 양주와 진수성찬이 차려진 테이블 앞을 지나가는 제 모습은 얼룩진 알치마만큼이나 참으로 초라하고 겉도는 그림자 같았을 거예요. 세상은 화려하게 치장된 겉모습만을 우러러보지요. 하지만 우리네 인생의 진짜 무게는 그런 화려함 속에 있지 않아요. 노년에 이르러 비우는 삶을 살아가며 깨닫게 된 것은 사람의 진가는 그가 가진 직함이나 재산이 아니라 그가 지나온 흔적에 묻어나는 따뜻한 향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저 내 삶의 향기가 배어있는 이 낡은 장부를, 내 소중한 추억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제가 거실 한쪽을 지나가는 순간 저를 발견한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그녀는 채통도 잊은 채 짐승처럼 달려와 제 팔을 비틀어 낚아챘습니다. 미쳤어요, 어머님.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나와요. 당장 내쫓기 전에 얼른 방으로 안 들어가요. 며느리의 매서운 소나기에 잡혀 제 팔이 꺾이고 품에 안고 있던 낡은 장부가 바닥에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힘없는 노파인 저는 그 거친 힘에 밀려 하마터면 바닥에 나뒹굴 뻔했지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고개를 돌린 대법관이 제 얼굴을 보더니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리며 그대로 얼어붙어 버린 거예요. 그는 마치 기적이라도 본 사람처럼 두 눈을 크게 뜨더니 곁에 있던 수행원들과 아들 내외를 거칠게 제치고 제 앞으로 단숨에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에게 잡혀 붉게 달아오른 제 거친 손을 그 높은 자리에 대법관이 자신의 두 손으로 꼭 아주 꽉 부여잡는 게 아니겠어요. 그의 눈에는 이미 뜨거운 눈물이 차올라 있었습니다. 어머니, 옥남 어머니 아니십니까? 저예요, 어머니. 30년 전 그 추운 겨울날 고시 공부하느라 돈이 다 떨어져서 사흘 밤낮을 굶고 누워있던 제게 아무 말씀 없이 방문을 열고 들어와 따뜻한 고기 반찬에 고봉밥을 차려주시던 제 인생의 유일한 어머니. 그의 떨리는 목소리가 넓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뛰어넘어 가장 절망적이었던 순간 서로의 체온을 나눴던 그 따뜻한 온기가 기적처럼 다시 마주하는 순간이었어요. 거실은 순식간에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벌레 보듯 구박하며 팔을 비틀었던 며느리와 그 모습을 모른 척 방관하던 아들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석상처럼 굳어버렸지요. 함께 온 검찰 고위 간부 역시 급히 다가와 제게 90도로 허리를 굽히며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머니, 어찌 이런 곳에 계셨습니까? 저희가 더 일찍 모시러 오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그제야 아들 부부는 깨달은 겁니다. 자신들이 집안의 수치라며 몰아세우고
거지들의 구걸 장부라며 쓰레기통에 내던졌던 그 낡은 공책의 주인이 사실은 대한민국 사법부를 쥐고 흔드는 최고위직들이 가슴속 깊이 가장 존경하고 따르는 위대한 스승이자 어머니였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바닥에 떨어져 펼쳐진 제 낡은 장부 위로 대법관의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물기에 젖어번진 잉크 자국 속에서도 자신이 사법시험에 합격하던 날 제가 기뻐서 손을 떨며 적어 내려갔던 그의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세상의 오만과 편견이 허물어지고 가려져 있던 진실이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인연이라는 것은, 우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세월이 흘러도 결코 퇴색되지 않는 법이랍니다. 대법관은 제 손을 놓지 않은 채 차가운 눈빛으로 며느리와 아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밀쳐내던 며느리의 손을 매몰차게 쳐내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호통을 쳤지요. 당신들이 감히 내 어머니를 이렇게 대접했습니까? 당신들 부부가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토록 은혜를 모른단 말입니까? 당신 아들의 사건을 부탁하려고 우리를 불렀다지요? 그 사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엄격하게 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당신들의 썩어 빠진 인성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니 법의 심판을 그 누구보다 엄히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 말에 며느리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제 발등을 붙잡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제가 정말 눈이 멀어 몰랐습니다. 어머님이 이렇게 대단한 분들과 가족이신 줄 알았으면 제가 어떻게 감히 어머님께. 그녀의 비굴한 눈물을 내려다보며 저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정작 몰랐던 것은 내 뒤에 있는 화려한 인맥이 아니란다. 내가 진짜 몰랐던 건 세상에서 가장 절박한 순간에 내어주는 밥 한 끼의 소중함이야. 너는 내 평생의 정이 담긴 이 장부를 쓰레기라 부르며 내다버렸지. 그러니 이제 너의 그 얄팍한 욕심도 쓰레기통에 버리거라. 사법부의 정의는 내 비굴하고 가식적인 웃음보다 비에 젖고 찢겨진 내 낡은 장부 속 진심을 더 믿어줄 테니 말이다. 저는 그날로 미련 없이 아들 부부의 차가운 아파트를 걸어 나왔습니다. 핏줄이라는 이름으로 얽매여 서로에게 상처만 주던 관계의 끈을 과감히 놓아버린 것이지요. 자식을 향한 맹목적인 희생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 때로는 이렇게 비워내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내 낡은 생이 평안해진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지금 저는 대법관과 검찰 간부 녀석들이 정성을 모아 마련해준 작고 조용한 마당 있는 집에서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햇살을 받으며 텃밭을 가꾸고 가끔은 그 녀석들이 양손 무겁게 고기를 사들고 찾아와 툇마루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안주 삼아 웃음꽃을 피우기도 하지요. 여전히 그들은 바쁜 업무 중에도 전화를 걸어와 어머니, 오늘 진지는 꼭 챙겨 드셨습니까? 하고 제 안부를 묻는답니다. 우리네 인생 참으로 길고도 짧지요. 40대, 50대를 지나 70대의 황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것을 쫓으며 살아갑니다. 돈, 명예, 자식의 성공. 하지만 인생의 구비구비를 돌아 결국 제 손에 남은 것은 화려한 명함도 으리으리한 집도 아니었어요. 진정한 힘과 재산은 명함에 적힌 번쩍이는 직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춥고 배고픈 시절을 묵묵히 채워준 따뜻한 밥 한 그릇의 온기 속에 있다는 것. 오늘도 저는 햇살 잘 드는 툇마루에 앉아 바스락거리는 낡은 장부를 가만히 쓰다듬어 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장부에는 지금 어떤 따뜻한 이름들이 적혀 있나요? 내어주고 비워낼수록 오히려 차오르는 기적, 그 눈부신 삶의 진실을 안고 저는 오늘 저녁도
따뜻한 된장찌개를 끓여보려 합니다. 제 인생의 아름다운 저녁놀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요.